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의사로 일해온 박현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도 5년 전까지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물 8잔은 꼭 마시세요 라고 당연하게 말해왔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8세 할머니께서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의식이 몽롱하고 심한 구토 증상을 보이셨는데 처음에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전하트륨혈증이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긴 중독 증상이었죠. 그 할머니께서 의식을 회복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TV에서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하루에 3리터씩 마셨는데 그 순간 제가 30년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상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니어분들의 수분 섭취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65세 이후 어르신들의 신장 기능은 젊은 사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심장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즉,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루 8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35년간 신장내과에서 진료하면서 만난 7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부종, 호흡곤란, 혈압 불안정, 심지어 의식장애까지.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신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시니어에게 맞는 올바른 수분 섭취법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20대와 70대가 완전히 다른 기계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신장 기능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네프론이라는 신장의 기본 단위가 해마다 약 1%씩 감소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20대 때는 신장이라는 공장의 기계 100대가 있었다면 70대가 되면 60에서 70대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젊은 사람과 같은 양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리할 수 없겠죠. 제가 35년간 응급실에서 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75세 할아버지셨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마다 물 1리터를 벌컥벌컥 드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우시고 걸을 수가 없다며 응급실로 오셨는데 혈중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체내 수분이 급격히 늘어나면 폐부종이나 호흡곤란이 올 수 있거든요. 공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제가 35년간 임상에서 얻은 결론은 하루 1에서 1.5리터입니다. 이는 일반 물병으로 5에서 6병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차이입니다. 키와 체중, 활동량, 복용하는 약물, 기존 질환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목마름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몸은 정말 정확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목이 마르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목마를 때 조금씩 드세요. 다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서 완전히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지는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권해요. 한 번에 500ml씩 벌컥 마시면 신장이 처리하기 어려워요. 대신 한 번에 100에서 150ml 정도씩 하루에 10에서 12번 나누어서 드세요. 밤사이 8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지내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장 운동도 촉진시켜줘요.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식사 중 물 얼마나 마셔야 할까? 식사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 중에는 입을 죽이는 정도로만 드시고 본격적인 수분 섭취는 직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세요. 저녁 7,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량을 줄이세요. 늦은 시간에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또한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제가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질환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뇨제는 몸의 수분을 빼내는 약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을 때 갈증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 대신 수분 공급하는 똑똑한 방법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여름철에 수박을 드시면 수분 보충과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도 섭취할 수 있어요. 배추는 95%, 오이는 96%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같은 국물 음식들도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물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수분 섭취의 방법이에요. 다만 국물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짜지 않게 드세요. 다음은 수분 부족 신호위험입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입이나 혀가 마를 경우, 두 번째로는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일 경우, 그리고 피부를 꼬집었을 때 천천히 돌아옴, 마지막으로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을 경우 수분 부족 신호 위험입니다. 다음으론 수분 과다 신호 증상입니다. 첫 번째, 손발이 붓거나 얼굴이 부음. 두 번째, 자주 소변을 보러 가야 할 때. 세 번째로 속이 메스꺼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통이나 의식이 흐려질 때.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82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어요. 매일 물 2리터씩 마시다가 발목이 심하게 부어서 오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 1.2리터로 줄이고 조금씩 자주 드시도록 했어요. 2주 만에 부종이 빠지고 3개월 후에는 선생님, 이제 밤에 화장실 안 가도 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을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할지 35년간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